안녕하세요, 안지현 약사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비타민 D를 복용했을 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영상 후반부에서는 비타민 D와 햇빛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짤막하게 해드릴게요. 비타민 D는 정말 중요한 비타민이자 동시에 호르몬인데요. 우리가 비타민 D를 얻는 방법에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햇빛을 통해서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저절로 만들어지게 하는 방법.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 D를 함유한 음식을 먹는 방법.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영양제를 복용해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방법.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. 병원에서 비타민 D 주사를 맞는 것은 세 번째 범주에 포함됩니다. 우리가 햇빛을 쬐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영양제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콜레카시페롤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들어옵니다. 이 콜레카시페롤을 비타민 D3번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말이 비타민 D지 생물학적으로 활성이 없어서 우리 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. 우리 몸에 들어온 이 콜레카시페롤 중 일부는 나중을 대비해서 피하지방이 어느 정도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간으로 가서 25 비타민 D라는 물질로 바뀝니다. 우리가 병원에 가서 비타민 D 혈중 농도 검사를 할 때 바로 이 25 비타민 D 수치를 측정하는 거예요. 25 비타민 D라는 물질이 신장을 한 번 더 거쳐야 비로소 생물학적으로 활성이 있는 1,25 비타민 D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건강에 여러가지 이로움을 주는 건 모두 이 비타민 D의 활성 형태가 하는 일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햇빛을 많이 쬐고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하더라도 신장이 만들어내는 활성형 비타민 D의 양은 2에서 4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아주 극소량이고 거의 일정해요. 그러면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극소량의 활성형 비타민 D가 우리 몸속에서 그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인가?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. 햇빛을 쬐고 식품이나 영양제로 섭취해서 얻은 비타민 D가 간으로 가서 만들어진 25 비타민 D가 사실은 신장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를 포함한 우리 몸 전체의 아주 다양한 세포들, 예를 들면 전립선, 피부, 유방, 뇌 등등 거의 대부분이 세포 내에서 활성화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비타민 D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제1형 당뇨병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감소시키고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의 경우에서처럼 항암 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.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활성형 비타민 D는 혈관을 통해서 장이나 뼈로 이동하는 반면에 다른 세포들의 경우에는 비타민 D를 활성화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용을 합니다. 활성형 비타민 D는 이렇게 자기만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나서 스스로 없어져요. 바로 이 점이 웬만해선 비타민 D의 과잉 증상이 일어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보통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20 이하이면 결핍 상태, 그리고 21에서 29까지는 부족 상태, 그리고 30 이상이면 보통 정상으로 간주하는데 가장 좋은 수치는 40에서 60 정도입니다. 비타민 D 결핍 상태면 우리가 섭취하는 칼슘이 10%, 부족 상태이면 30% 밖에 흡수를 못해요. 제가 몇 년 전부터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50 전후로 유지하시라고 강조했던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게 또 하나 있었는데요. 비타민 D의 효과적인 보충 방법으로 햇빛과 식품이 아닌 영양제를 통한 섭취를 권장드렸는데요. 지금도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음식물과 햇빛만으로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50 정도를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음식만으로 섭취할 경우 아마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다 깨질 거고 또 건강은 다 망가질 거예요. 햇빛이 우리 몸이 스스로 비타민 D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인 건 맞습니다.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에는 A, B, C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. 비타민 D는 피부에 자외선 B가 도달할 때 비로소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.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리학적으로 자외선 B가 그렇게 많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. 1년에 제대로 자외선 B를 쬐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. 그래도 나는 영양제 안 먹고 햇빛 쬐일 거야 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해가 머리 꼭대기에 있는 12시에 밖에 나가서 힘드시겠지만 가능하시면 산 꼭대기나 아주 높은 빌딩 옥상에서 햇빛을 쬐세요. 오늘 영상은 아주 짧게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안지현 약사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고맙습니다.